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자, 이 표결은 이제 정부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 토론하고 찬성 토론하고 이러고 나서 표결을 합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의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뭐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수사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돼 있어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뭐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 고성을 지르는 등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삼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이다. 실제로 외압 의혹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주 전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를 했고요. 찬성 토론을 한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매우 작은 조직이다. 첫 소환에 만 8개월이 걸렸다. 특검은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원래 국회의석이 제적이 296석입니다. 그리고 내일 임기가 끝나죠. 296석. 근데 무소속의 윤관석 의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295석이 제적이고요. 그런데 오늘 참석한 사람은 29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불참을 했는데 이 한 명이 어느 당인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모수. 그러니까 이 분자, 분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분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보면 자, 294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가결 정족수는 196석입니다. 그런데 찬성이 179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는 111, 무효 4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거 보시죠. 야권 전체가 180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여권 전체가 115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5명, 안철수, 유이동, 김근태, 김웅, 최재형 5명이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안철수 의원은 22대도 당선자고요. 나머지 4명은 뭐 낙선이거나 뭐 아니면 낙천된 사람들입니다. 5명이 찬성표를 자기네들 공언대로 던졌다고 치면 찬성 179 중에 174석이 야권이다. 그러면 180석 중에 6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반란표가 국민의힘에서 뭐 17명이 넘어가면 가결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기자들이 국민의힘의 반란표가 몇 표냐? 이거에만 관심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가 만약에 미흡하고 거기에 의혹이 남는다면 내가 먼저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게 지난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지금 거의 막바지 국면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뭐 그 해병대 사령관 뭐 다 소환 조사했고요. 뭐 추가 소환을 한다고 하죠. 이번 그 5월 말에. 그리고 나면 뭐 대략 이제 윗선. 그럼 뭐 이제 국방부 전직 장관,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뭐 이 정도가 남았을 텐데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대체 뭐 한 달 내지 2달, 길어야 2달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 원칙에도 어긋나는 특검은 보충성. 무슨 얘기냐면 정식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중립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 했을 때 특검을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뭐 상설기관처럼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충성, 아까 그 반대 토론을 했던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게 바로 그 특검의 보충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낙천된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공세에 발맞춰서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그 중에도 반대표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 한 6명 정도의, 그러니까 야권에서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찬성표가 더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의 반대표는 더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은 이걸 통해서 여권의 균열 뭐 이걸 꾀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건 성공하지 못했다. 이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과 여권은 일단 방어에는 21대의 방어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22대가 내일 모레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2대는 지금과 달리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야말로 8표가 넘어가면 이제 가결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공수처가 지금 수사 막바지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22대가 시작되면서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내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내고 이걸 논의하고 통과시키려면 우선 원구성이 돼야 됩니다. 원구성, 자기네들은 뭐 6월 7일 이전에 끝내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렇게 끝내게 되면 일방적으로 뭐 모든 상임위원회, 국회의장 뭐 이걸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못 끝낼 거래요.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의 눈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 국회 22대 시작부터 원구성도 자기들 맘대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국민의힘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자기들 혼자 최상병 특검법 표결하고 막 밀어붙인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그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는 일당 독재 비슷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다 빠져 있을 테니까, 여당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밀어붙였을 경우에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각오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선거가 당분간 없거든요. 내년 후년 6월에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뿐이지,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좀 그 지지율이 하락해도 상관없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윤석열 대통령 별다른 그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 믿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럴 수도 있다. 그거는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기본적인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원구성 자체에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원구성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두 달 걸릴 거요. 합의를 안 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인다고 해도 뭐 아마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라고요. 그렇게 걸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통과시킨다 라고 하더라도 또 뭐 이런저런 뭐 패스트트랙이나, 근데 만약 패스트트랙 국민의힘이 이제 이 국회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실로 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재의 요구 다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재표결로 다시 가게 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몇 달 걸릴까요? 아무리 빨라야 제가 보건대는 한 석 달. 그리고
그 후에 재표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지금. 8표가 넘어가야 되니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특검 출범까지는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넉 달, 늦어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그러면 공수처 수사는 끝납니다. 공수처 수사에서 VIP 경로설과 관련한 그 녹음 파일 이런 게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했는데 경로한 것이 죄는 아니죠. 경로한 결과로서 과연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나 또는 이런 곳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되는 거죠. 아니면 대통령이 경로한 걸로 그냥 그쳤다고 그러면 그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경로를 해서 어디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그럼 직권남용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이제 공수처가 해서 대통령이 경로는 했지만 경로하고 나서 다음날 또 풀어줬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또는 경로해서 대통령이 뭔가 불법 행위를 지시를 했다. 이렇다면 이제 아마 민주당은 탄핵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경로는 했지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을 하자고 할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수처 수사가 일단락돼서 발표가 됐고 그 발표에 윤 대통령까지도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끝났다 하면 이 최상병 문제는 지금과 여론이 꽤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서면 조사가 됐든 무슨 조사가 됐든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응해야죠. 공수처 수사에 응해야죠. 지금 응할 상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까지 조사를 한 상황에서 이만저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국민 여론은 그때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 이럴 수도 있고, 의혹이 전혀 해소 안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전혀 해소 안 되면 아마 다시 특검 기류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략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법안이 오늘 통과됐는데, 어쨌든 오늘 통과된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몇 표 넘어오느냐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민주당의 표가 이 재표결에서 반대표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어떤 경우든 자기들한테는 이득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구설에 오르게 됐다.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